예, 악재가 쌓이고 쌓이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 다만 이런 악재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재는 아닌데 글로벌 증시에서도 비교해보면 우리 증시의 좀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고요. 이 와중에 또 원화 약세는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시장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그 악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홍콩 시위는 지금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페소화 가치랄지 리러화 가치는 이제 뭐 IMF 쪽으로 계속 가는 분위기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뭐 악재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. 이게 실제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? 예, 뭐 일단 뭐 증시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뭐 미중 무역 갈등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은 지금 뭐 홍콩 시위 문제 또 아르헨티나로 대변되는 또 이머징 쪽의 어떤 금융 불안 뭐 이러한 것들 자체는 결국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예. 뭐 최근에 이러한 리스크 뭐 불확실성 때문에 금 가격이 온수당 1,500달러를 넘어서고 하는 이러한 것들 자체는 결국 안전자산 선호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, 다만 이제 오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약점을 보인 이제 관세 부과 시점을 좀 지연시켰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당분간은 좀 소강 국면에 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증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뉴스 하나만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. 예.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따라서 당분간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세 흐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불확실성이나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선호 심리가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1,250원 선까지 열려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만약에 이거 넘어가면 이제 진짜 걷잡을 수 없다라는 이제 비관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율은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? 예, 일단 최근에 환율 움직임, 그러니까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하나는 일단 국내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 자체가 뭐 한은도 많이 이제 조정을 해서 2.1%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사실 지금 1% 중반대까지도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향후에 이제 뭐 일본의 수출 규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국내 주력 산업의 어떤 생산 차질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 수출 경기 자체가 상당히 더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원화 약세 요인으로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원화 환율 움직임을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변수 자체는 역시 위안화 환율인데 예. 위안화 환율 자체도 뭐 오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연기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시 환율 자체는 아주 소폭의 절상에 사실은 그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직은 중국 정부도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또 홍콩 시위 문제라는 것이 어제 좀 남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요인 자체가 상당히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좀 1,200원 선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원달러 환율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우리가 향후에 어떤 1,250원 선을 넘느냐, 뭐 아니면 좀 하락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상당 부분은 사실 미중 무역 협상 여부에 좀 예.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. 또 그 밖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홍콩 문제라든지 이머징 문제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느냐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뭐 1,250원 선을 지킬 수 있을지 넘어설 수 있을지 뭐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 비슷한 질문일 순 있겠습니다만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안화를 먼저 보고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위안화 흐름에 비해서 속도 자체가 원화 약세가 좀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. 예. 이 차이는 왜라고 분석하십니까? 일단 가장 중요한 국내 경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물론 중국이 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좀 받고 있지만 중국은 그래도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있는 반면에 예. 국내 경기 자체는 사실은 뭐 정부가 뭐 내수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내수 여력 자체도 상당히 미약한 상황들이고요. 또 국내 경기가 뭐 아시겠지만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는 이러한 경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원화의 약세 흐름 자체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좌우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
지금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. 최근에 원화 약세 현상을 충분히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국가 경제 매력도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.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를 짚어보자면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개괄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고 궁금해하시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본다면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워낙 많이 폭락을 해서 오히려 외국인 매수가 나올 수도 있다. 뭐 굳이 이렇게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일단 뭐 MSCI 리밸런스 자체는 사실 좀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. 네. 결국 국내 뭐 아무래도 그 주식 비중 자체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뭐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거고 또 이전에 MSCI 리밸런스마다 좀 외국인 매도세가 사실은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부 자금,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이 좀 나올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이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일단 단발성 자체에 상당히 좀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미 국내 증시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네. 이미 기준 자체를 밑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주식 비중을 사실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순유입 자체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. 하더라도 매도폭 자체가 그렇게 강해서 또 주식시장 자체를 한 번 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은 갖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과거 사례나 아니면 최근에 그런 폭락 때문에서라도 MSCI 이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, 뭐 예, 비슷한 그러니까 맥락에서. 뭐, 예, 지난 뭐 1차 그 조정 당시에도 일부 예. 뭐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시장 흐름 자체를 완전히 뭐 변화시키고 또 그렇죠. 이제 예. 국내 증시 자체를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이끌었던 어떤 수급 요인은 사실은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뭐 그러한 어떤 리바란싱 문제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예. 것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냐 또 미 연준이 9월 달에 있을 회의에서 금리를 진짜 인하를 해줄 건지 뭐 이러한 어떤 뉴스의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좀 흐름 자체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MSCI 뉴스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고요.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나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증권가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는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시가 폭락하고 한일 경제 전쟁 막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나 각 기관에서도 대책회의를 내놓았고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는 모두가 그래 오케이 하는데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예, 예. 좀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십니까? 예, 뭐 공매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. 뭐 특히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조금 불리한 입장일 수도 있는 네. 부분들이 있고 또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보면 미국도 사실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좀 규제한 어떤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꼭 공매도 금지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사실 좀 말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. 다만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의 뭐 하락세가 멈춘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사실은 이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약간은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요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 펀더멘탈 문제이기 때문에 예. 결국 기업이 이 돈을 벌고 경기가 성장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돌리고 하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실적이 그렇게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여서 예, 예. 실제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정책들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최악체 수준까지 떨어진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올라서려면 최소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면 됩니다.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생각하십니까? 네, 일단 국내 경기 또 주식시장 자체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불확실성 자체가 다 좀 해소가 되고 좀 소강 국면을 가야 국내 증시가 좀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예. 결국 저희가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. 네. 하나는 국내 수출, 특히 이제 대중국 수출 자체가 돌아서느냐, 또 하나는 반도체 수출 자체가 돌아설 수 있느냐. 이 예. 두 가지 자체가
결국 국내 증시의 반등의 키워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최근 뭐 지난해까지는 그나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국내 증시가 상당 부분 이제 어떤 호황을 좀 누렸던 부분도 있고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반도체, IT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러한 IT 경기 자체가 좀 회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국내 기업 이익,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하단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이익을 상당 부분 좌지울 수 하는 부분들이고요. 또 한 가지 이 대중국 수출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대중국 수출 자체가 좋아진다는 얘기 자체는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경기 또 중국 경기 자체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. 외국인의 어떤 자금 유입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뭐 아직 애석하게 뭐 8월달 수출에도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아직도 뭐 마이너스 30% 지금 10일까지 기록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 자체도 뭐 회복이 좀 요원한 부분들인데요. 결국 이 부분 자체, 이 두 가지 자체가 회복이 되는 어떤 시그널이 좀 가시화돼야 국내 증시 자체가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. 하나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 자체는 기대보다는 사실 좀 미약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이러한 신산업에 대해서 보다 자금들 자체가 조금 선제적으로 좀 투입되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가시적으로 나와야 결국 투자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국내도 반등을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조금 안도감을 좀 가져야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출 부분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정부 정책이나 대응책에 대한 제언까지 해주셨는데요. 그러면 아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수출 부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뭐 해외 IB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이번 달 초에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 디램 가격이 반토막 난 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엄청 적극적으로 외국인 사다가 이제 약간 좀 탄력이 좀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그래서 뭐 제가 뭐 반도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.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매크로를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격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 결국 이제 살아나야 되는 게 수요가 결국 이제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.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글로벌 뭐 IB들도 얘기하지만 지금 주요 IT 업체 또 뭐 인터넷 업체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은 이제 그동안 주춤했던 투자 자체를 조금은 연말 정도 가서는 사실은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오늘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연기를 하는 주요 품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IT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조금은 더 악화가 되지 않고 진짜 뭐 연말 돼서 그러한 어떤 협상 자체가 최소한 휴전으로 가서 IT 수요들 자체가 조금은 살아난다. 또 뭐 신제품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내고 애플도 사실 낼 계획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을 자체가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다면 IT 경기, 반도체 경기 자체는 연말 경기부터는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낙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반도체 경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저점을 타진하는 모습들이 뭐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 사실은 조금은 징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연말경부터 조금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반도체에 대해서는 참 변곡점 시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또 물론 뭐 수요가 회복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말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문위원님께도 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. 수출과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